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7% 그리고 코스닥은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도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나 크게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팔 때는 쉬는 것이 정답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적이 나빠 가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락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급등하는 종목도 별로 없고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만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들여다보면은 이렇죠. 지금 3250포인트 지난 여름에 이렇게 갔다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것은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행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 보면은 이 공매도의 영향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공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 공매도가 있어야 이게 적정 주가인데, 이 공매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 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거품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이 주가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매수한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너무 멀어진 이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주가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아갈 때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있으면 이게 적정 주가를 재빨리 찾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된다. 이런 지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2021년도에 10월 26일입니다. 역대 무역 1조 달러 달성 지점인데 최고로 빠르다 이 말입니다. 대충 한 12월달, 11월달 요때 1조 달러 달성을 했는데 10월달에 지금 달성해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2021년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엄청 지금 좋다는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은 주가도 당연히 실적만큼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고 적정 주가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사상 일위 최고 실적을 갖다가 지금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 이 주가는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다? 차익 실현도 있지만 공매도 영향도 지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겁니까,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면은 당연히 주가도 좋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겁니까? 공매도는 이 1970년대 이 후반에 미국의 시카고 거래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만들어졌냐면 그 이전에는 공매도가 없었어요. 물론 농산물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전에 이게 400년이 됐잖아요. 주식시장이 생긴 지가 지금 역사가 400년입니다. 그 400년 끝자락에 한 1970년대 후반에 시카고 거래소에서, 정권거래소에서 이게 이제 공매도가 처음 만들어졌다고요. 주식이 없어도 돈 벌 수 있게끔.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적정 주가를 못 찾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높아야 되고,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주가가 떨어져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해서 자꾸 이제 기법이 보강돼가지고 이제 공매도가 세력들의 주된 수익원으로 하나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겠나? 공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할게요. 안 하고,
이상한 나라라고 합시다.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있는데 이상한 나라 병정들이 사는 것 앨리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로 돈 벌어먹는 애들이 돈을 짭짭하게 벌어먹겠죠. 그러면은 학자들한테는 연구비를 좀 대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럼 학자들은 연구 많이 하면 돈 좀 벌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관들한테는 뒷돈을 안 대줄 겁니다. 요새가 얼마 투명한 건데. 그런데 취업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밥벌이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매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끔 그 사람들 얼굴이 신문에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눈, 코, 입 생긴 거를 갖다가 진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생기면 저런 말을 면상 깔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기면은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저렇게 생긴 사람들 앞으로 만나기 싫어서 조심하려고. 안 만나려고 그냥.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양심적이지 않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가리가 아닌 사람들은 밖에서 다른 것도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안 보려고 막 정확하게 딱 치다 보면 하도만 안 되면 이름이라도 기억합니다. 새끼들 진짜 하여튼 공배의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자다. 상식은 실적이 이렇게 사상 최대를 달리면 주가 역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계속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건데 그러면 기업들 실적, 이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간다고 보고 오히려 공매도로 인해서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멀리 보고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세력들은 이 짧은 기간 내에 벌어모아야 되겠죠. 벌어모아야 되겠지만 나는 저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싸게 매수해서 좀 나중에 벌어모을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는 게 좋겠고 좀 기다렸다가 또 세력들이 다시 매수하면 그때 또 들어가면 되겠지요. 자, 이 세상은 짱구에 짱구를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절대로 강자의 편입니다. 진짜로 강자의 편입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강자의 편이라는 게 우리가 몽둥이 들고 가서 진짜 지난번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작년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이렇게 할 때 코로나로 하락할 때 중앙은행장들 아니면 정부 인사들한테 들고 가서 돈 풀어라고 금리 인하하라고 절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저거가 자발적으로 주식시장들 망할 것 같고 기업들 망할 것 같으니까 자발적으로 돈 풀었죠. 그 결과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망하고 이 부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망하고 부자들이 망하면 어디서 돈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 도와줄 건데 기업도 없고 부자들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나라는 개판될 건데 부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이래 부국 강병해지죠. 그런데 기업도 없고 부자들도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은 그냥 부자들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출 기업들 환율이 좀 문제가 되면 중앙은행에서 개입해서 환율을 갖다 어느 정도 좀 조절해서 기업들 벌어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금리 낮춰서 기업들 살려주고 그렇게 또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수해서 있어야 되고 주식도 매수해서 있어야 되죠. 저는 이때까지 경제 일에 쭉 공부를 해보면서 경제가 망한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나 중앙은행은 나서서 돈을 풀어서 기업들이나 주식시장이 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과감히 베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데 살아날 만하니까 그렇지 어려우면 또 개입해가지고 또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 빌리는 것 좀 도와줄 수가 있죠.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학자금도 좀 보태줄 수도 있고 빚도 좀
어떻게 좀 빌려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저 도와주는 건 절대 없고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어나서 좀 자산의 형성이 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으면 정부에서 앞으로는 막 때리는 것 같아도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걔들이 너무 때려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거가 먼저 나서서 기업 도와주고 그리고 저기 주식시장 도와줍니다. 그래 안 하면은 나라 전체가 기업도 엎어지고 이 시장도 엎어지게 되면은 이거 뭐 나라가 진짜 개판돼 가지고 어디서 돈 받을 거냐고.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나 은행은 부자들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일단 막 그렇습니다. 공매도 이 새끼들 막 시장 무너져 가는 거 보면은 속에 천불 나는데 그거다가 또 지가 쫓겨 빼앗다고 해서 새끼 막 진짜 뭐 공매도 같은 일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자들 그냥 대변하는 거 대변인밖에 저는 안 보이죠. 에휴, 더러운 새끼들. 자, 일단 시장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오늘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야. 이게 또 공매도도 많이 섞여 있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신세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들어본 꼬라지를 다 고치고 살라 그러면은 명이 짧아질 겁니다. 명이 짧아질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 권력이나 다른 데서 이 새끼 조리 닥치라고 달라들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좀 뭘 하면 좀 깨갱거리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유튜브 같은 거 지금 좀 들었는데 또 선거 때 되면 안 받아 뻔합니다. 네, 저 유튜브 하도 못해 이쯤에는 이 주식 이거 하는데도 노란 딱지 그렇게 붙이 쌌더라고 이 새끼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별로 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 한 20만원 요 근방인데, 이런 거 생겼죠. 이런 게 생기고, 이게 빵이면 어떻게,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걸러봅니다. 안 봐도 돼요. 이 종목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 자, 다날, 뭐, 최근에 좀 밀어 올랐는데, 이게 빵이고, 이런 것도 안 생겼고, 그죠?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제끼봅니다. 파마 리서치, 이것도, 이거 생겼죠, 이거. 탐욕 지표 생겼다, 아닙니까? 오르든가 말든가, 이것도 빵이죠?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후성도 딱 보이, 이게 빵이고, 여기 생겼네.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오늘 4개 검색이 됐는데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4개라고 4개 다 과감하게 제낄 거다. 그럼 오늘 뭐고 쉬라. 쉬는 것도 투자다. 근데 오늘 쉬는 거다.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정부나 중앙은행은 있는 사람들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은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일어서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해야 돼요. 그 가운데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하면은 약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뭐 부채도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는데 그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쭉 하면서 세력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저거 돈벌이 헤쳐먹는 그 부작용으로 저한테 부작용이고 내한테는 그게 순기능이죠. 좋은 주식을 공매도로 인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면은 맞지 않은 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맞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양심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싶지만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뻔뻔합니다. 못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냥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못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못된 사람들 그 속에서 그냥 내 이익을 찾아가 가는 건데 내 이익을 찾음에 있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하는 방법이에요. 주식 이익 투자할 때도 그냥 뭐 쉴 땐 쉬고 사게 있을 땐 좀 사게 사고 내 여건 마감이라는 거지 남들한테 후리치가지고 작전해가지고 돈 뺏어 먹고 피해 좀 이래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 순리에 맞게끔 돈을 벌면서 이 자본주의에 쭉 의지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장이 뭐 안 좋고 뭐 그러니까 또 공매도 이야기 나오니까
아이 새끼들 또 못된 새끼들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입에서 좋은 말이 안 튀어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